점수 잡는 Hack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정호 쌤입니다. 여러분들 토익 공부 저랑 같이 잘 하고 있으세요? 인강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 제가 최근에 토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약간 리포터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대비책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2022년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건데, 이게 전자신분증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신분증, 실제 신분증을 꼭 챙겨 가시길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까먹고 안 들고 왔어요. 집에 내가 실제 신분증을 두고 왔어. 그럼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2022년도 7월부터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맞죠?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혹은 모바일 공무원증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만 인정해 준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전에 캡처를 해둔 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캡처해둬서 막 가시는 분들인데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 보는 자리에서 맞죠? 거기 앞에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모바일 신분증만 믿고 이제 그 실제 신분증 안 들고 가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실수로 실제 신분증을 안 들고 왔을 때 그때 이걸로 살짝 커버하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은 아니고요, 우리 그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준 자료들을 제가 조금 긁어 모아봤는데, 이게 토익 성적 분석을 한 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 평균 성적을 쭉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전국의 토익에 응시했던 사람들의 토익 성적표거든요. 2017년도에 682점, 680, 686, 688, 684. 이 대부분 680점대의 평점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 토익위원회에서 안 알려줬던데, 제가 이제 상반기를 직접 계산해봤어요. 2022년도 상반기 토익 점수 평점을 이제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평점을 제가 직접 내봤는데, 이 677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677점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토익 평점이 680점이 안 되었어요. 이 말인즉슨 여태껏 680점이 넘었는데 갑자기 평점이 677점이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보시게 될 하반기 토익에서는 상반기보단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온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토익이 조금 더 수월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해커스 이제 유튜브 오시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토익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총평을 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저도 이제 총평을 하는데, 조금씩 이제 하반기로 6월달 쭉쭉 넘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수월해지고 있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희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익 시험을 치실 분들께서는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시고 반드시 2022년도 하반기 내로 토익 점수 달성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십니까? 677점대가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 평점으로 봤을 때 이거 제가 이제 직접 표를 만든 거고, 이게 지금 LC가 375점이고 RC가 302점이에요. 이게 원래 한 LC하고 RC하고 차이는 이 정도 나거든요. 원래 7, 80점대, 70점대, 80점대 이제 항상 이 정도로 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때 OT 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RC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LC한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랑 이제 RC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 점수대를 극복을 하시려면 문제를 꼭 100번까지 다 풀어달라. 아시겠죠? RC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도 LC처럼 100번째까지 쭉 200번 돼 있는 문제까지 다 풀고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점. 그럼 이 점수차를 조금 좁힐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RC 공부할 때는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푸는 것을 목표로 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어디냐면
해커스 영어 웹사이트에 토익 자유 게시판에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게시글들이에요. 여기 저도 있네요, 맞죠? 저도 여기 있어요. 잊지 말아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번 토익 쉬웠다. 아니 이번 토익은 어려웠다. 물토익이다. 불토익이다. 매번 토익 시험마다 싸워요. 정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글들을 막 읽어보고 나면요. 불토익인가요? 물토익인가요? 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토익이었다. 어떤 사람은 불토익이었다. 라고 막 싸우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래픽의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익 시험이 끝나고 토익 자유 게시판에 들어오느냐, 게시글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요거를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RC를 치자마자, RC를 딱 치고 나오자마자, 토익을 치고 나오자마자 이 게시판에 들어가 보거든요, 보통. 그러면 보통 어떠한 날에 게시글이 가장 자주 많이 올라오냐면 단어 문제예요. 단어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단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 있죠. 단어가 어렵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여기 가장 많이 들어와요. 불토익이라고 많이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보통 재밌는 건데 학생분들께서는 문법 문제를 고를 때, 정답을 고를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나오거든요. 문법 문제는 보통 그래요. 근데 단어 문제는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뭘 틀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아,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아,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기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을 엄청 많이 올려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어가 어려울 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맞춤으로 어휘 문제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트래픽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고 단어. 보통 이제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맞죠? 어휘 문제가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경향을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 어휘 문제에도 유형이 있어요. 어렵다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장이 어려워서 어렵다. 이거는 단어가 어려워서 어렵다. 안 그럼 이거는 품사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게 어휘 문제도 종류가 다 있거든요. 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마무리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추세가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를 물어보는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이게 약간 열받게 알 듯 말 듯 약간 아리까리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동사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쭉 보니까 were reminded.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상기되다라는 거겠죠. 연구진들은 상기되어졌어요. 뭐에 관해 가지고 getting, 뭐뭐 하는 것, 얻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이냐? 바로 무언가 얻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To operate some of their equipment. 아하. 장비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획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답이 permit이냐 permission이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또 잡는 가산 불가산 문제로 또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마음속에 정답을 한번 정해 보세요. 정했어요? 정했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permit. 여러분 저거는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허가증, 가산 명사예요. 종이 한 장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permission. 저거는 명사로 쓰면 허가라는 의미로서 불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요건 셀 수 없고 요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쓸 때 가장 큰 차이점 기억나요? 네, 그겁니다. 뭐냐? 가산 명사를 쓰시려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 단수일 때는 앞에 관사인 어나 언을 붙이고 복수일 때는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게 바로 가산 명사의 특징.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안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동명사가 있는데 여기 앞에 어떠한 관사도 없어요. 에이, 그러면 가산 명사는 못 쓰는 거죠. 한 개짜리는 못 써. 정답은 당연히 불가산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불가산 명사가 나와야지 앞에 관사를 안 붙여도 되고 뒤에 s를 안 붙여도 되니까요. 정답은 permission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혹시나 다음번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 빈칸 앞에 관사 어가 딱 떠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permit으로 찍고 나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또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차이점을 한번 구별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도 항상 쭉 처음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The organic food industry. 여러분들 유기농 이제 음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기농 음식 산업이 is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습니다. steady growth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꾸준한 성장이라고 보면 돼요. thanks to 무엇에 감사하면서 증가세.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in demand for chemical free 무엇. 이게 어떠한 것의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화학 제품을 쓰지 않은 무엇에 대한 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무엇, 이 생산품이라는 건데 produce도 생산품이고 product도 생산품이라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다 이거예요. 맞죠? 네,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둘 중에 무엇이 가산이고 무엇이 불가산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일단 불가산 명사예요. produce, 이게 생산물, 농작물이라는 의미로서 불가산 명사입니다. 앞에 관사 붙이면 안 되고 뒤에 s 붙여도 안 돼요. 자, 근데 B는요. product, 이게 뭐예요? 생산물, 똑같은 의미지만 얘는 가산 명사예요. 만약에 이 친구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어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여 써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빈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러분 관사가 있나요? 없어요.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뒤에 s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아하, 불가산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불가산 명사가 뭐예요? 바로 A, produce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생산물, 농작물이라는 의미의 불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어라는 관사가 딱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뒤에 가산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product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produce랑 product랑 무엇이 불가산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produce가 불가산이고 product는 가산 명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갑시다. 103번 문제. 또 가산과 불가산이네요. 이건 아예 대놓고 나왔네요. 볼게요. employee service.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거냐면 직원들한테 조사하는 거 있죠. 직원분들한테 이제 만족도 조사. 직원분들이 만족도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 그리고 이제 무엇이네요? 뭔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회사에게 뭐를 제공하느냐? provide A with B. valuable insight. 굉장히 귀중한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feedback이냐, feedbacks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가 가산 명사일까요? 불가산 명사일까요? 이 친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feedback, 이 친구는요. 명사로 쓰일 때 응답, 반응이라는 표현으로서 불가산 명사고요. B 같은 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feedback. 그냥 불가산, 무관사로 바로 쓰셔야 된다는 점. feedback, 잘 기억해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feedback, 불가산 명사. 오케이? 계속 갑시다. 104번 문제, 여러분들 역시나 가산, 불가산 명사를 따지는 문제 나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duct,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 아닌가요? 생산물, 생산품, 제품. 그 상품은요, is bound to. 자, 뭐뭐 한다라는 거겠죠, 맞죠? 뭐뭐 할 것이다.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sell, 잘 팔릴 거래요. 무엇과 함께? 충분한 광고가 있다면.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광고라는 의미는 잡았습니다. 광고가 잘 되면 틀림없이 잘 팔릴 거야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 건데 중요한 것은 advertising이냐, advertisement냐 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단어를 분석해 볼게요. 일단 advertising은요, 광고업을 뜻하고 불가산 명사라는 점. 그런데 advertisement, 광고, 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럼 잘 봐요. 가산 명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관사가 있거나 뒤에 s가 붙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있는 점 좀 보세요. 여기 빈칸 앞에 관사 있어요? 없네? 그럼 바로 불가산, advertising. 해석을 하면 그 제품은 잘 팔릴 거예요. 틀림없이. 무엇이 된다면? 충분한 광고가 있다면. 정답은 바로 A, advertising. 불가산 명사로서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았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대놓고 어려운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를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 105번. 잘 보시면 일단 이 문장 해석부터 일단 1차 고비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고비는 밑에 보기 해석에서 2차 고비가 오겠죠. 자, 그럼 1차 고비부터 먼저 넘겨볼게요.
The new social networking site. 여러분 이거는 SNS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SNS, 이 사이트가 얻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회원을요. In such a short time. 엄청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냐면 It was considered. 이게 고려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 위에 있는 문장들을 해석했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획득하는 게 이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뭔가 굉장히 흔치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를 분석해 볼게요. A는요. conventional, 관습적이다, 전통적이다. 아니죠. 흔치 않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B는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unprecedented가 어떤 거냐면 전례 없다. 아,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다라는 거죠. 정답은 B겠네요,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original, 원래의라는 표현인데 A, 원래 이렇다 이건 아니죠. D는요. confidential, 비밀이다. 아니, 비밀이 아니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정답은 B,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이런 문제는 애초에 대놓고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암기로서 극복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도 일단 대놓고 어려운 단어들이네요. 일단 문장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Business owners,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사업자분들께서 in the town, 아하,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겠죠. have been, 어떠한 상태로 되어 왔어요. 뭐에 대해서? to keep, 두는 거예요. 그들의 가게를요. 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before 2 p.m. 오후 2시 전에는요. 그들의 가게를 닫아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후 2시 전까지 그들의 가게를 닫아둔다? 그럼 점심 식사 장사도 못할 텐데? 그럼 어떨까? 이 오너분들이 어떤 생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기로 들어갈게요. A는 뭐예요? optimal, 최고다. 아니죠. 오후 2시 전까지 문을 못 여는데 어떻게 최고가 됩니까? B는요. reluctant, 꺼리다. 오, 약간 꺼릴 것 같은데요? 오후 2시 전에 문을 못 여니까? C는요. elaborate, 정교하다. 아닙니다. D는요. preferable, 여러분 이거는 선호되다라는 표현인데 선생님,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후 2시 이전에 안 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선호하는이 아니라 선호되는 이에요. 선호되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오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선호된다? 이건 말이 조금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가 가게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면 선호된다. 이건 말이 되지만 주어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선호된다? 이건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탈락.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reluctant. reluctant라고 말을 하면 꺼려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요? 아, 2시 이전에 문도 못 열고 이게 뭐야? 라고 지금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대놓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었어요. 요거는 보통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논란 문제로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107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위에 문장부터 먼저 During the conference, 아하, conference가 여러분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의 도중에 CFO, 아하, 최고 재무 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CFO가 어떻게 했어요? The challenges, challenges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고난들이겠죠. 맞죠? 어떤 고난들이냐면 all investment bank, 여러분들 투자은행, 모든 투자은행들이 지금 are currently facing,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투자은행들이 문제를 막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CFO가 언급을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의 중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요. 제안하다. 제안하다? 이런 여러분들 챌린지를 제안하다, 고난을 제안하다? 말이 좀 안 되고요. B는요. 하게 하다, 고난을 하게 하다? 그럼 안 되죠. CFO인데 고난을 하게 하면 안 되죠. addressed, 여러분들이 이게 명사로는 주소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는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루다라고 해서 C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D는요. retain, 보유하다.
이런 고난들을 보유하다?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볼까요? 회의 도중에 그 CFO가 다뤘습니다. 뭐를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요. 지금의 투자은행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뤘다.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107번이었어요. 정답은 C. 이렇게 대놓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파트 6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파트 5와 다르게 파트 6는 문제 풀이법이 달라요. 이게 같은 어휘 문제인데 파트 5는 여러분들께서 한 문장을 보고 풀면 돼요. 방금 전까지 맞죠? 근데 파트 6 같은 경우는 한 문장만 보고 푸는 게 불가능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파트 6는 문맥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로컬 뉴스 이걸 딱 보면요. 일단 뭐 뉴스구나, 지역 뉴스구나. 근데 보통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토익에서는 보통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The town of that bridge. that bridge라는 곳에 있는 이 도시가요. held, 주최했습니다. 개최했어요. 뭐를요? 이것에 불꽃 축제네요. 맞죠? Firework Festival last Tuesday. 지난 화요일에. 자, 그럼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파트 6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빈칸이다. 나이스 하고 바로 문제를 풀러 간다. 물론 운이 좋다면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장만 보고 들어간다? 그럼 저도 정답을 못 골라요. 지난주 화요일이네? 그럼 뭐지? 화요일이니까 이렇게 하다 막 틀리거든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뒤에 문장까지 보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뒤에 문장까지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The event, 어떤 이벤트예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Which began over 45 years ago, 4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Takes place,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Every first day of summer. 아하, 이 이벤트가 매해 여름의 첫째 날에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6, 7, 8월? 7, 8, 9월? 그 중에서 이제 딱 첫 번째 날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맥은 일단 좀 잡아보았는데 paraphrase, 저게 어떤 거냐면 말 바꿔서 하는 거예요. 살짝 단어를 바꿀 수가 있고 안 그러면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Takes place, 발생하는 거예요. Every first day of summer. 아하, 이제 여러분들 매번 첫 번째 날이에요. 여름의 첫 번째 날. 뭐 우리나라 날씨로 치자면 이제 6월 첫째 날, 그러니까 6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죠? 올해의 6월, 그리고 내년의 6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연간 발생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의미하는 yearly가 정답으로 나오거나 annual이 정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조금 별개로 이제 연간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인데 이걸 보면 on a daily basis. basis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daily basis니까 매일매일 한다라는 표현. weekly basis는 매주, monthly basis는 매달. 또 있네요. quarterly basis가 여러분 어떤 거냐면 quarterly basis는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그리고 annual basis, 매년이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네요. 전부 다 basis라는 표현을 달고 다니는데요. 앞에 나오는 이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보시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매년 열리는지 매월 열리는지 이 정보는 첫 번째 문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 문장 여기를 딱 보고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름의 첫 번째 날에 매년. 그럼 보기 중에서 매년을 뜻하는 거 뭐예요? yearly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on an annual basis라고 바꿔줄 수도 있는 거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최신 토익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파트 5 문법을 1회독을 계속 돌리면서 해석을 돌리면서 파트 7까지 쭉 접근해 나가는 거. 단 이제 조금 보면 LC가 조금씩 점점 더 어렵게 나오는 이런 뉘앙스. LC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스키밍이란 게 어떤 거냐면 LC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질문과 보기를 빠르게 읽어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스키밍을 좀 빨리 하시려면 문법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트 5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어는 어려워질 거예요. 단어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휘는 꾸준히 문맥 전체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달라 이거. 그래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예문까지 쭉 눈으로 계속 보는 연습. 왜냐하면 어디에서 빈칸을 채워 넣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문까지 전체를 다 봐야지 이게 보통 쿵짝이 잘 맞는 단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문법 공부는 크게 퍼즐 맞추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sv.com. 뭐라고요? sv.com. S는 주어, V는 동사, C는 보어, O는 목적어, M은 수식어. 큰 틀을 잡고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거 잊지 말고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자.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까지 가실 때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법 공부 해독 계속 돌리면서 단어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통 이제 700점대 요 정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단어를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를 한 개 들어드리면 여기 attend란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참석하다 의미 하나만 달랑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토익에서는 attend to도 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다루다라는 표현이겠죠. 처리하다, 다루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어는 뭐겠어요? 아까 전에 나왔던 address가 동의어로서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즉 단어는 꼼꼼하게 그리고 고난도 단어까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최신 토익 분석을 하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해독 계속 돌리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 점수까지 꼭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또 다음번에 달라지는 거 있으면 또 분석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